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허경린입니다. 활기 가득한 현장의 목소리부터 따뜻함이 스며든 이웃들의 이야기까지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보내온 소식들로 여러분의 수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전국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군산 구도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낡은 공간을 재탄생시켜 살고 싶은 동네로 바꾸는 이름하여 리턴인 군산 프로젝트. 덕분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적막한 거리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래된 건물이 많은 군산 구도심 영화동 거리에 왔습니다. 군산 구도심 한가운데에 이런 멋진 건물이 다 있네요. 입구엔 세월의 흔적이 담긴 벽도 있는데요. 이곳을 한눈에 보면 T자와 D자 형태의 건축물이네요. 오, 대한민국 공간 문화대상? 이곳은 지난해 대한민국의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서 주목한 공간이랍니다. 우와, 이 건물들이 다 상 받은 건물들인가 봐요. 좀 둘러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와, 저는 사실 정말 신기했어요. 이 오래된 건물들의 조화가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큰 상을 3개를 수상했는데요.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가 이 규모는 아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자라듯이 계속 커지면서 지금 이 규모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겁니다. 2019년 구도심의 낡은 건물 하나에서 변화는 시작됐는데요. 여러 사람이 모여 의기투합한 결과로 현재 8곳의 복합시설이 형성돼 있습니다. 건물 곳곳에는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고 있죠. 와, 확실히 이렇게 뒤에만 봐도 군산이라는 게 딱 느껴져요. 머물러 쉬어갈 공간은 도심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경 썼는데요. 이곳에서 힐링은 필수겠죠? 와, 이렇게 창밖으로 대나무가 쫙 펼쳐져 있으니까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되는데요. 와, 공간이 정말 멋지네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자재들이 흔히 보던 그런 자재들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방을 만들 때 지역에 자리 잡은 로컬 호텔의 미덕이 무엇일까? 모든 가구들과 이런 나무들은 다 원목으로 했고 벽은 페인트나 벽지가 아니라 돌가루 미장. 30년이 지났을 때 그 방의 재료가 그대로 남아있길 바랬어요. 세대를 거쳐 다시 방문해도 그대로 추억이 남아있는 공간이길 의도했답니다. 그곳에서 포근한 휴식으로 여행의 피로를 풀면 기분 좋겠죠? 나오시겠어요? 와, 또 아까 1층에서 보던 그 건물의 느낌과 이 테라스에서 보는 건물의 느낌이 또 다르네요. 네, 위에서 보니까 그라운드가 더 예쁜데요? 우리나라가 서울에 이제 너무 많은 문화들이 편중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놀이문화 혹은 지역의 문화가 이제 많지 않은데 이게 로컬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여행객들이 놀러 와서 서로 만나고 즐기고 하는 걸 좀 되기를 좀 바랬죠. 리터닝 군산 복합시설 안에는 레스토랑도 있는데요. 이태리 전통 핸드메이드 화덕이 있네요. 그 안에서 구워진 맛있는 피자들 먹는 즐거움 누려야죠. 파스타 맛을 더하는 화려한 불꽃, 봉골레 파스타 하나. 드라마 배경으로도 손색 없는 분위기네요. 야,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볼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멀리 안 가고 이 한 공간에서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좋은데요? 리터닝 군산 복합시설 주변엔 뜻을 같이 하는 프렌즈숍들이 있답니다. 이게 뭐야? 오, 옷들 스타일리시한 거 봐요. 한국의 중심을 군산에 놓은 가게. 옷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하는 회사의 대표가 매장을 고향 군산에 열었답니다. 역시 놀러와서 이 예쁜 옷과 쇼핑은 빼놓을 수가 없죠. 군산 구도심의 빈 공간을 채우며 주변과 상생하는데요. 군산에 사는 시민도 찾아오는 관광객도 함께 즐기는 공간이길 바란답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런 곳에 이렇게 멋진 편집샵이 있네요. 저희는 자체 제작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이고요. 리터닝 프로젝트를 이제 하신다고 얘기를 들으시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매장을 여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참여하기 위한 매장들이 여러 곳이 있나 봐요. 이 근처에 지금 호텔을 중심으로 근처에 이 프렌즈 샵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군산 구도심 살리기에 동참하는 이들이 있어 행복이 하나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군산의 밤이 깊어가는데요. 어둠이 내려앉을 때 모습을 드러내는 공간도 있습니다. 와, 여기에도 오늘 숨겨져 있는 공간이 있나 봐요. 네, 이제 재즈 클럽을 보러 가실 텐데요. 여기가 리터닝 프로젝트의 시작이자 그리고 핵심 코어입니다. 아, 여기 이런 공간이 숨겨져 있었네요. 재즈 음악을 만날 수 있는 군산. 근대 문화 역사가 있는 도시의 색다른 매력이죠. 근데 재즈 클럽이 어떻게 하다가 또 생기게 된 거예요? 예,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 재즈 클럽을 만드는 건데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7년 전에 2019년도에 재즈 클럽을 할 자리를 보러 다니다가 이 재즈 클럽 자리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즈 클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리터닝 군산 프로젝트가 시작된 장소. 이곳에서 재즈와 만나는 특별한 음악 여행. 세대 불문하고 감성에 흠뻑 취하는 밤입니다. 군산의 밤. 엔딩으로 찾아간 바에서 칵테일 한 잔으로 마무리. 어떠세요?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every time you are near? 야, 역시 하루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재즈 음악과 이 달콤한 칵테일만 한 게 없네요. 오늘 하루 군산에서 이 칵테일만큼이나 달콤한 하루 제대로 보냈네요. 군산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들이 늘면서 작은 시작은 점점 커져 성장해 가는데요. 군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놀이터. 리터닝 군산 프로젝트에 여러분도 초대합니다. 프로젝트의 배경이 되는 군산 영화동은 일제강점기 미국 수탈의 거점지라는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라는데요.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그 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군산만의 문화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끝날 줄 모르고 이어졌던 한파에 잔뜩 웅크리고 계셨던 분들, 단단하게 굳은 어깨를 활짝 펴드릴 테니까 주목해주세요.
싱그러운 에너지로 가득한 공간도 만나고 지금부터 초봄까지가 제철인 별미죠. 새조개도 맛볼 수 있는 곳 홍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충청의 매력적인 곳,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해시태그 쏙쏙 유유자적 여행 충분해요. 사계절 내내 식물의 푸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홍성 치유쉼터. 추운 겨울을 녹이고 힐링하기에 그만입니다. 남당항에서는 제철 맞은 겨울 별미 축제가 한창인데요. 오감만족 홍성 겨울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겨울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맘때 홍성에 오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특별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먼저 찾아온 곳은 홍성 농업기술센터.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온실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 농민분들을 위한 그런 곳인가요? 예, 물론 그런 온실도 있고요. 지난해 아주 전국 최초로 특별한 온실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치유 온실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작물을 연구 개발하는 온실 외에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치유 온실을 운영 중입니다. 여기는 수목원 같은데요? 여기는 한 80여 종 수종과 180주 이상의 나무들이 좀 심어져 있습니다. 1066제곱미터 규모의 치유쉼터.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관엽식물부터 알록달록 향기로운 화초들까지 다양한 식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공공식물원이나 수목원이 없었던 홍성에 시민들을 위한 무료 쉼터가 생기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 나들이 장소로 그만이죠. 푸른 식물들이 내뿜는 싱그러운 향기에 찬바람 때문에 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어디선가 이 계곡 소리가 들린다 했는데 바로 여기 물줄기 소리였네요. 물소리 들으니까 더 상쾌해지고 기분이 네. 업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좋아요. 시원한 물줄기가 온실 구석구석으로 흘러가면서 청각적으로도 상쾌한데요. 게다가 2층 구조로 된 입체 온실입니다. 이곳은 이름하여 동굴쉼터인데요. 아늑하면서도 호젓한 동굴처럼 꾸며져 있어 시민들의 사색 공간으로 그만입니다. 이렇게 온실 곳곳을 좀 더 입체적이고 세심하게 조성함으로써 버려지는 공간 없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온실 한편에 자리한 초록빛 수조 무슨 용도일까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긴 했나 봐요. 벌써 이끼가 꼈어요. 청소 좀 해야겠는데요? 이건 이끼가 아니고요. 클로렐라고요. 이거는 이 뿌리 줄기가 없이 단일 세포로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체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물속에 들어있는 나무, 워터트리입니다. 싱그러운 풀내음과 물소리가 가득한 치유 쉼터. 연중 무료로 개방돼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계절마다 신선한 해산물이 올라오는 남당항에 왔습니다. 추운 겨울 남당항의 제철 별미는 귀족조개라고 불리는 새조개인데요. 양식이 안 되는 만큼 이맘때가 아니면 맛보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철 별미를 맛보기 위해 줄을 잇고 있는데요. 평일인데도 지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역시 남당항 하면 새조개가 많네요. 남당의 새조개는 천하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모래, 자갈, 뻘, 3층에서 나오는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새조개 맛이 상당히 좋아요. 맛 보시면은 이 귀족 조개라 너무나 좋을 거야 아마. 일반 조개보다 크고 특유의 감칠맛으로 유명한 새조개. 지금 소문난 그 맛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갓 잡아 올린 새조개. 껍질을 벗겨내면 새보리 모양의 속살이 나오는데요. 왜 새조개인지 딱 보면 알겠죠? 진짜 신기하네요. 그런데 맛은 더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샤브샤브 한번 맛보셔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어머니. 네네네, 들어가세요.
식당 안은 벌써 새조개를 맛보러 온 손님들이 많습니다. 새조개는 무엇보다 샤브샤브로 즐기는 것이 가장 맛있다는데요. 한 번 맛보면 꼭 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아, 너무 맛있어서 지금 보세요. 다 먹었잖아요. 눈 깜짝하세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나는 그걸 모르겠는데 잘. 이건 맛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씹으면 달달하는 게 너무 그게 좋았어요. 시원하게 우려낸 육수에 아삭한 채소는 기본, 살이 통통하게 오른 새조개까지 샤브샤브 출격 완료. 주변 분들이 새조개가 그렇게 맛있다 맛있다고 막 얘기만 해주셨는데 지금 제 눈앞에 있어요, 새조개가. 한번 맛보시면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제가 샤브샤브를 한번 해봐 드릴게. 싱싱한 새조개를 팔팔 끓는 육수에 살짝 데쳐 먹는 샤브샤브. 앞뒤로 한 번씩만 데치면 충분합니다. 침 나와요. 네, 맛을 보세요. 새조개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소스 없이 먹어봤는데요. 와, 이 조개가 달콤할 수가 있나요? 정말 입안에서 이렇게 씹으니까 쫄깃쫄깃하고 이 안에서 그 바닷물이 퍼지는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는데요? 살살 녹지요? 빨리 하나 더 해주세요. 네네. 이번에는 제가 초고추장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첫입에 반해버린 새조개 샤브샤브. 지금부터 본격적인 먹방이 시작됩니다. 입안에서 여러 가지 맛이 다 느껴지는데요. 새콤한 더하기 달달함, 더하기 짭짤함 그냥 다 느껴져요. 비린내가 거의 없고 쫄깃한 식감과 달콤한 맛을 내는 새조개. 이번엔 채소와 함께 즐겨봅니다. 역시 이 맛이야. 작년에는 작황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도 영업을 못해서 속상했지만 남당이를 찾아주신 손님한테 대접을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새조개가 좀 나와가지고 손님들한테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끓이면 끓일수록 국물 맛이 더 깊어지는 샤브샤브. 뜨끈한 국물 한 모금이 끝내줍니다. 와, 조개도 맛있는데 육수도 칼칼하고 너무 맛있어요. 우리 집의 비법으로 우리 아들이 육수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육수만 드셔도 되는데 여기다 칼국수를 넣어서 드시면 든든한 한 끼 식사까지 해결돼요. 역시 탄수화물이 빠질 수 없겠죠. 시원하고 감칠맛 좋은 육수에 쫄깃한 칼국수를 넣고 끓이면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칼칼한 겉절이를 올려 먹으면 금상첨화. 후루룩 후루룩 계속 들어가는 거죠. 속이 뜨끈해지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죠? 육수가 맛있으니까 조개가 들어가도 맛있고 칼국수가 들어가도 맛있어요. 시원하고 단맛이 우러나는 새조개. 맛은 물론 영양까지 다 잡은 겨울 별미입니다. 같이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건 원래 혼자 알고 몰래 먹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맛있어서 다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새조개 드시러 남당항으로 놀러오세요. 겨울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요즘 푸른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홍성 농업기술센터 치유쉼터를 추천합니다. 건조한 겨울에 초록빛 여유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당항에 찾아온 제철 별미 새조개. 지금이 아니면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입안의 행복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쫄깃 달달한 새조개, 제철마다 얼마나 맛있을까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새조개가 더 많이 잡혔다고 하니까 마음 졸이지 않고 먹으러 갈 수 있겠습니다. 홍성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원은 연중 무료로 개방된다고 하니까요. 홍성으로 여행 가게 되면 한 번쯤 들러보셔도 좋겠네요. 두쫀쿠, 두바이 쫀득 쿠키가 요즘 어딜 가나 화제죠. 이 두쫀쿠를 사기 위해서 오픈런은 물론이고 타 지역으로 원정까지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체 어떤 매력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들썩이게 만드는 건지 전국시대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추운 겨울도 녹여버린다는 뜨거운 인기의 디저트가 있다. 초콜릿 하나로 오픈런에서 품절 대란까지 이 뜨거운 인기의 정체를 직접 확인해봅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웨이팅을 부른다는 디저트를 찾아온 곳은 광주 수안동의 작은 카페입니다. 오늘 몇 시에 오셨어요? 오늘 9시 10분부터 와서 1번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찍 와서 웨이팅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여자친구가 두종쿠 좋아하는데 제일 맛있어가지고 항상 여기로 와요. 주말마다. 두바이 초콜릿의 뒤를 잇는 주인공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마시멜로를 녹여 만든 쫀득한 식감에 바삭한 카다이프면 고소한 피스타치오까지 조합만으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그 인기를 증명하듯 아침부터 오픈런 행렬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을 줄 서게 만드는 이곳 디저트,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밀가루 사용하지 않고 국산 쌀가루만 사용해서 빵 만들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글루텐 프리 디저트로 이름을 알린 이곳은 두쫑쿠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요. 일단 매장으로 전화가 엄청 많이 오고 아침에 줄 서시는 분들도 많아져서 확실히 실감하고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요즘은 없어서 못 먹는다는 두쫑쿠. 품절 대란에 1인 구매 제한까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저희는 250개에서 300개 정도 만들고 있고 지금 재료 수급이 조금 힘들어서 1인당 4개씩 개수 제한이 있어요. 주말은 보통 12시 넘으면 나가고 평일은 2시 정도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두바이 초콜릿에서 시작된 유행은 이제 줄 서서 먹는 두바이 디저트 문화로까지 번졌는데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두쫑쿠에 열광하는 걸까요? 최근에 두바이 쫀득 쿠키가 굉장히 인기가 엄청난데요. 이 디저트의 열풍은 이게 처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정한 시차를 두고 그 디저트 열풍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두바이 쫀득 쿠키는 두바이 초콜릿을 변형해서 만든 것으로 이 두바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을 줘서 마치 해외여행을 와서 디저트를 먹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착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나도 먹어보고 싶다라는 경험 소비 혹은 디토 소비 혹은 밴드웨건 효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 개에 6,000원에서 비싸게는 10,000원 안팎의 가격에도 없어서 못 먹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직접 만드는 과정과 재료 수급에 대한 고충을 들어보면 이 가격이 그냥 나온 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는데요. 재료가 전부 다 훨씬 비싸졌고 그 비싼 금액으로도 못 사가지고 만드는 것도 힘든데 재료 구하느라 정말 힘들어요. 전에는 바로 구매하면 배송이 바로 오고 필요한 만큼 바로 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약 구매도 힘들고 엄청 찾아서 콘서트 티켓보다 구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품절, 품절, 또 품절. 두쫑쿠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실시간으로 재고를 알려주는 어플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인기에 대기업들까지 두쫑쿠 열차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쫑쿠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SNS에서는 직접 만들어 먹는 두쫑쿠 만들기 유행도 번지고 있습니다. 두쫑쿠, 한국인들만 찾는 디저트가 아니다. 이제는 외국인들까지 찾는 K 디저트. 네, I really like when they post the pictures of the on the videos of them opening it. Yeah, it makes it so interesting to try, and I'm really excited to try it today. Yeah, it looks very delicious. I've had their the Dubai chocolate cookie, the little ball, and I ate it, and it was so delicious. So now I really want to try this one. SNS에서 시작된 관심은 다양한 두바이 디저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쫑쿠부터 소금빵까지 취향대로 즐기는 재미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전남 담양. 이곳에선 명장이 만든 두쫑쿠를 맛볼 수 있다는데요. 기대감을 타고 이어지는 구매 행렬.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먹다 보니까 매력적이더라고요. 달콤하고 쫀득쫀득하고 바삭바삭하고 맛있습니다. 명장이 만든 두쫑쿠. 과연 얼마나 특별할까요? 저는 그 23년도에 대한민국 제16대 명장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고객들이 많이 찾아주시다 보니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고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 막 필요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지금 다 만들고 있는데 만들게 된 계기입니다. 그게 두쫑쿠를.
저희는 피스타치오를 직접 갑니다, 믹서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 식감이라든가 향 자체가 조금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두 가지를 더 만들었거든요. 말차 두 종구하고 누텔라 두 종구. 주말에는 1000개에서 1500개 뭐 정도는, 여기 점포만 1000개 정도는.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두바이 초콜릿. 그 시작이 된 두바이 현지에서도 이 인기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한국만큼 그렇게 다양한 음식에 두바이를 넣어서 좀 창의적으로 만든다거나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두바이에 없는 두쫑크가 한국에서 인기가 많이 끌면서 여기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두쫑크가 도대체 어디 있냐. 한국의 지인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두쫑크를 여기서 어디서 살 수 있냐 이런 질문도 서로 되게 많이 주고받고 있고, 오히려 더 그런 열풍 때문에 현지 교민들이 더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만드는 재료를 여기서는 구하기가 좀 쉽다 보니까 현지에서 직접 재료를 사다가 한국 분들이 올리는 유튜브나 뭐 그런 영상을 보고 레시피를 보고 오히려 여기서 따라 만드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두바이 초콜릿 열풍, 잠깐 스쳐가는 유행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의 시작일까요? 잘 만든 두쫑크는 굉장히 고소하고 바삭거리고 쫀득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품 자체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6개월 내지 1년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독특하고 경쟁력이 있는 다른 디저트가 나타나면 이 두쫑크의 열기도 조금 주춤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입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두바이 초콜릿의 열풍. 올겨울을 달아오르게 만드는 이 달콤한 열풍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삭, 달콤, 쫀득한 맛이 두바이 쫀득 쿠키의 매력이었군요. 이름에 두바이가 들어가지만 재밌게도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디저트라고 하는데요. 최근엔 두바이의 두쫑크가 상륙했다고 하니까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디저트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기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과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우수가 지났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봄맞이 대청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똑똑하게 청소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 하루 종일 쓸고 닦아도 돌아서면 어질러지기 십상이죠? 정리가 필요하신 분 손. 저요. 2026년 정리력을 길러보자. 정리 전문가에게 집 정리 꿀팁을 함께 배워볼까요? 정리도 능력이다.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살림살이는 각자 위치로. 삶의 질을 높이는 정리의 힘. 새해 제발 정리해. 이 단독주택이 오늘 우리가 정리해볼 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의 의뢰인 20살 10살 쌍둥이 4자매 어머니. 제가 와서 집을 한번 둘러보니까 여기 지금 가족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살고 계세요? 6명 살고 있어요. 나름 너무 정리를 잘하고 계세요. 네. 근데 항상 정리를 하는데 늘 갈망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정리를 하는데 정리하지 않은 느낌. 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자녀분들 키우시고 가족 구성원에 비해서 짐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깔끔하고 그것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이 정리가 조금 필요한 공간을 우리가 한번 공간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우선 1층 거실, 주방부터 둘러보는데 진심 우리 집보다 깨끗한데 아니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네. 혹시 여기는 어떠한 것들이 혹시 수납이 되어 있으실까요? 여기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들어있거든요. 정리를 했는데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여기서 또 한번 저는 느끼거든요. 자주 넣었다 뺐다 하는 물건들로 가득한 주방 수납장. 여긴 진짜 주부들의 숙제죠.
지금 우리가 안에 보면은 수납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집에 가지고 계신 걸로 네. 지금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점이 있거든요. 우리 네. 집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하게 되면은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이렇게 색상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게를 맞지 않아서 어쨌든 활용을 잘하고 계시지만은 아주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어떤 거를 넣어서 수납하셨어요? 저희 아이들 네네. 간식 창고고 여기는 분들이 약통이 있고. 네, 이쪽은 이제 아이들 이제 손톱깎거나 네일 쪽에 공간을 하는데 항상 고민이 많았죠. 그래도 네. 구역은 정말 잘 나눠 놓으셨어요. 네.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청소 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동선이 조금 많이 꼬여요. 네. 나 주방에서 청소하고 싶은데 맞아 매직 블럭이 여기 있지 하고도 보면 동선이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것들은 내가 청소하기 쉬운 곳에 손이 잘 닿기 쉬운 곳에다가 보관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 해결을 해주세요. 네, 이거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정리의 시작은 분류. 수납장에 있던 물건을 모두 꺼내서 분류하는데 이거 웬 종이 가방? 보통 우리가 집에 보면은 종이 가방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막상 버리려고 하면은 아깝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하나의 수납용품으로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가방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공간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셔가지고 위에 먼저 손잡이를 조금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수납하고자 하는 높이에 맞춰가지고 요거를 조금 접어보시면 돼요. 접은 채로 위에 부분을 자르시는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면이 얇아가지고 좀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럴 때는 내가 조금 이렇게 접어가지고 하나의 수납용품으로 활용하시면은 바구니 대용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납용품이 없을 땐 요랬는데 요렇게 변했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죠? 이번에 거실 수납장을 정리해볼 차례. 그리고 마찬가지로 약들도 우리가 식품이나 우리가 물건들마다 이제 똑같은 것끼리 함께 놔두듯이 약들도 종류가 같은 약끼리 한 곳에 모아두는 게 다음에 찾아서 사용하기에도 훨씬 더 편합니다. 정리하다 말고 약통을 다루는 전문가들. 여기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훨씬 더 깔끔하긴 한데 완전히 잘라버리면 이 약이 무슨 약이든 매번 박스를 꺼내야 돼요. 네. 그래서 저 이 뒷부분을 남겨놨거든요. 뭐에 적어놨는지. 그러면 이렇게 나란히 있어도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참 꿀팁이네요. 정리하기 전 거실 수납장은 요랬는데요. 짜자잔! 이렇게 깔끔해졌습니다. 고객님이 이제 약이랑 이런 것들을 막 넣어놓으셨는데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 하나도 버림없이 다시 자리만 저희가 나눠서 잡아드렸고요. 과자는 일단 고객님께서도 너무 정리를 잘 해놓고 계셨는데 일단 지퍼백 활용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수업할 때도 제가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러한 작은 공간에 뭐 박스나 종이 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자리 차지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퍼백을 넣게 되면 일단 비닐이잖아요. 모양도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으면서도 같은 애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고 자리 차지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틈새 공략하기에 좋은 수납법인데 그래서 이 방법은 하신 거를 저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드레스룸으로 가봅니다. 옷장 정리 꿀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집에 가거나 하면은 요거를 그냥 베란다에 양말들만 정리를 하려고 양말 우리 말리기만 하려고 많이 활용해 놓으시다가 하나하나 찍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는 진짜 꿀팁이에요. 감사합니다. 보면은 이제 옷걸이를 거의 다 그래도 색상도 옷걸이 잘 맞춰주셨고 활용도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옷걸이를 혹시 지금 어떻게 옷걸이에서 그러니까 옷에서 옷걸이를 어떻게 옷이 이렇게 빼내실까요? 빼내시는 방법이? 요렇게. 맞아요. 우리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옷걸이로 이제 목으로 계속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단점이 목이 늘어나요. 제가 옷걸이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저희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옷걸이이긴 합니다. 그냥 우리 고객님 습관대로 하시면 돼요.
걸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목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걸이마다 이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옷걸이와 이렇게 좀 홈이 빠져 있는 옷걸이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데요. 네, 오늘 바로 이게- 구입해야 되겠어요. 네. 여기는 다락방인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엉망이죠. 뭐 아이들 장난감이나 아이가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면 그게 가장 좋은 장소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혹시 뭐 정리하고 싶은 공간, 뭐 정리하고 싶은 부분들 아니면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제 안쪽의 부분이 제일 신경이 써요, 사실. 네, 안쪽 부분에. 네네. 저기가 어떻게 조금 더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 머릿속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저희가 한번 보고 일단 공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벽을 따라 바닥에 놓여 있는 물건들을 최대한 지붕 아래 공간에 넣어보는데요. 깔끔해 보이는 것만큼이나 물건을 제대로 보관한 것도 정리의 핵심이죠. 공주님들 옷과 장난감으로 가득했던 다락방이 짜자잔 이렇게 깔끔해졌습니다. 저희 집도 의뢰하고 싶네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집 청소 이렇게 하셨는데 정리를 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정확히 알았습니다. 종이 가방을 활용을 해서 또 한 부분이랑 또 여기 안에 오늘 마지막 다락방 이렇게 활용을 한 부분들이 저한테는 오늘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청소와 정리는 조금 다른 의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청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리고 정리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리도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하루에 일정 양을 아니면 일정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엔 다 같이 정리력을 길러보아요.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어렵고 힘들죠. 그래도 새해잖아요. 새 마음 새 뜻으로 작심 삼일이 될지언정 도전해보는 거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종류별로 분류해서 수납만 잘해도 집이 이렇게 깨끗해지네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구역을 나눠서 차근차근 시작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납 바구니 구입하기가 부담될 땐 쇼핑백을 활용하면 된다는 꿀팁도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천에 맑은 공기와 햇살을 머금고 자란 특산물이 있습니다. 바로 매실인데요. 이 매실로 찐빵을 만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매실 찐빵으로 대통령상까지 수상했다고 합니다. 어떤 맛일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나에게 매실찐빵이란 그냥 내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도 매실 쌀찐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찐빵 하나에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진심을 굽는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순천시 외곽에 자리한 찐빵집. 사계절 내내 피어오르는 하얀 김과 초록빛 찐빵으로 발길을 붙잡는 곳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서 매실 쌀찐빵을 만들고 있는 김근태입니다. 평범한 찐빵이 아닌 특별한 찐빵을 만들고 싶었던 김근태 대표. 그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찐빵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빵을 할 때는 그 자체적인 그런 찐빵 판매를 하고 찐빵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건강에 좋은 빵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해오다가 우리 고장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매실을 이용해가지고 매실 쌀찐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냄새 좋고. 발효가 너무 잘 됐어요. 네, 너무 잘 향기가 되지. 너무 좋고요. 네. 맑고 깨끗하네요. 햇빛이 잘 들어서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부부는 매년 매실철이 되면 직접 정성스레 청을 담급니다. 항아리에서 익어가는 매실은 부부의 철학이 담긴 시간이기도 한 거죠. 저만의 그 빵 만드는 그 고집이라고 할까 어떤 방법, 그래야 제가 원하는 그런 맛이 나더라고. 건강한 빵 맛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고 그래야 또 이런 맛있는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빵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인공적인 맛 대신 건강한 맛을 내는 매실 쌀찐빵. 반죽이 말랑말랑하니 잘 되었네요. 이렇게 반죽이 잘 되면 빵이 훨씬 맛있어요. 내가 봐도 반죽이 잘 된 것 같아. 색상도 잘 나오고 맛있는 빵이 나오게 생겼네. 버들버들, 야들야들. 순천의 특산품인 매실을 품었지만 산도가 높은 매실을 찐빵과 조화시키는 과정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조화가 그렇게 처음에는 이게 뭐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매실의 그 독특한 맛이 있거든요. 신맛이 있습니다. 신맛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제 그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처음에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 신맛을 잡아가지고 그 빵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개발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10여 년의 시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다시 개발을 하고 다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시킨 게 바로 이제 매실 쌀찐빵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완성된 매실 쌀찐빵. 맛과 영양을 모두 잡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더 많아졌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의무심을 갖고 이게 큰 도로에서 파니까 이제 뭐 체인점 아니냐 의심을 갖고 오셨다가 딱 문 밖에 나가면서 드셨다가 다시 오세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빵이 다르네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때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제가 한 번 꼭 더 드려요 또.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맛의 깊이를 더한 노력은 각종 대회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끈기와 노력으로 명품 찐빵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낸 거죠. 항상 얘기하는 거 우리는 대통령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명품 빵을 만들어야 된다. 항상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누가 먹든 어디에 내놓든 이 빵은 농부 빵이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긴 해요. 지금도 저희 빵 가져가면 그 집 빵이네요. 그러신대요, 소님들이. 그 주위 분들이 갖다 드리면.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저희는 그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기분은 정말로 너무 벅찼고 감격적이었고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온다는 그 실감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고생했던 보람이 고생했던 대가가 오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상을 받고 나서도 앞으로도 정말 사람들을 위한 그런 건강한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할 법도 하지만 김근태 대표의 연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실 쌀찐빵 성공에 이어서 이제는 건강빵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매실 쌀찐빵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뭐 다른 빵을 제가 몇 가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나서 정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빵,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빵. 지금도 많이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빵을 만들 것인가, 건강한 빵을 만들 것인가,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그 생각은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김근태 대표의 빵은 묵묵히 한 길을 걸으면서 가장 순천다운 재료로 빚어낸 결실입니다. 나에게 매실찐빵이란 그냥 내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도 매실 쌀찐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정말로 그 생각은 잊지 않고 내 인생에 걸맞게 훌륭한 빵을 만들면서 건강한 빵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순천에 오면은 순천의 대표적인 빵이 되고 싶다. 매실찐빵이 대표적인 빵도 되고 싶고 순천에 가면 먹고 싶은 빵이 농부간의 매실찐빵이다. 이걸 인식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도 늘 이제 남편하고 생각하는 것이 매실찐빵을 어쩌면 조금 더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쫀득하게, 그리고 이제 식어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 아니면은 찌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찐빵을 만들고 싶다는 게 저의 목표예요.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한 끼가,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매실 쌀찐빵은 맛있게 익어갑니다. 순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맛으로 기억되길 응원할게요. 찐빵 색깔부터 초록초록하니 너무 싱그러운데요.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니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 같습니다. 매실과 함께 이 매실 찐빵도 순천의 명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것 같네요. 겨울에 매서운 기운이 조금씩 물러가고 봄의 기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설렘이 큰 희망으로 이어지는 시간, 전국시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